자, 그 다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few 있죠, few. few는 적은 이런 뜻이죠. 셀 수 있을 때 쓰는 거. 자, 이 few는 규칙 변화예요. 규칙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EST만 붙이면 돼요. few, few, east. 뜻도 함께 더 적은, 가장 적은. 이 소리예요. 자, little 중요합니다. little은 적은, 작은 이런 뜻이죠. 더 적은은 least. 그죠? 그리고 가장 적은은 least. 가장 적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many. 자, many하고 much는 비교 최상이 같죠. 그랬을 때 이거 뭐예요? more, most.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much는요. 부사의 뜻도 있어요. Thank you very much 그러지. Thank you very much. 매우 많이 고맙다 이 소리잖아. 이게 만은, 만이 해석이 두 가지가 돼요. 그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 다릅니다. 만은은 명사를 꾸며주기 좋게 돼 있고 만이는 동사를 꾸며주기 좋게 돼 있어. 그래서 만은은 형용사고 만이는 부사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굿하고 웰도 이거 비교 최상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better, best인데 다만 주의할 것은 굿의 비교급은 이게 좋은이니까 better가 무슨 뜻을 갖는다? 더 좋은 이런 뜻을 갖습니다. 맞나요? 반면에 이 well 있죠, well. well의 비교급 better는 뭐겠어? 더 잘 이렇게 되겠죠. 자, best는 그래서 요 분위기대로 하면은 가장 좋은. 요건 뭐다? 가장 잘. 자, 여러분들 better, best 하면은 더 좋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데 기억해라. better는 더 좋은이라는 뜻도 있고 더 잘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 best 가장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잘 이런 두 개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총 26개. 이거는 지금 같이 썼지만 다 썼다고 이렇게 쓰면 맞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26개 중에 몇 개 맞았는지 카운팅을 합니다. Do it. 자, 태규 몇 개 맞았노? 다 맞았어요. 오. 민성이, 다 맞았어요. 시연이, 다 맞았어요. 지환이, 저 18개 맞았어요. 하주이, 저 24개요. 수빈이. 맞았나요? 맞아. 3개. 3개? 네. 그러면은 23개. 아라, 예인이 10개요. 10개 맞았어요. 네. 승효, 25개. 하효이, 다 맞았어요. 지은이 24개. 24개. 오케이.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근데 이거 어디에다가 넣어요? 아, 그거. 자, 그거. 시간은 자, 시간이 없다. 이거를 줄 테니까 거기 비교급 맨 뒤쪽에 보면 아마 수업 안 했던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일단 붙여놓으세요. 원래는 2개를 줘야 되는데 쌤이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이걸 이렇게 붙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까먹습니다.
이제 내가 나중에 이걸 공부를 했던 걸 확인을 할 때 그때 그게 진짜 자기 머리로 들어와요.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페이지? 여기 몇 페이지? 198쪽에 펴놓으면 붙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저번에 비교급 뒤쪽에 최상급 내용을 선생님이 좀 덜하고 끝냈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선생님 페이퍼 안 줬네? 자, 190페이지에 최상급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날림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He is the funniest person in 어디요? Our class. 자, 뒤에 이 글씨가 보입니까? 전지환? 자, 보겠습니다. 자, 최상급의 기본적인 꼴을 알려줄게요. 여기는 지금 비동사가 들어가는 최상급밖에 없지만은, 자, 보겠습니다. He is the funniest person in our class. 자, 일단은요, 최상급이 들어가려면 그 앞에 뭐가 온다? 더가 나와줘야 돼요. 더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최상급이 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1등 얘기 많이 했죠. 얘는 반에서 1등, 얘는 전국에서 1등. 어디서 1등 먹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범위를 나타내주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최상급은 어디에서 최상인지를 알려주는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첫 번째는 in 뒤에는 뭐가 온다? 단수 명사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그 두 번째에 보면은 그 you are the cleverest son of all이 있죠. of all. 자, of all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여기 of all. 그 예문에 있죠. of all. 자, 여기에 of는요, 여러분들 요 동그라미 치고요. 옆에다가 이거는 뭐뭐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 중에서. 뭐뭐의가 아니고 뭐뭐 중에서. 그래서 이 무리들 중에서 앞에 거 중에서가 아니라 뒤에 거 중에서. 그러니까 이 뒤에는 보통은 복수 개념이 옵니다. 정리하면은 in 뒤에는 단수 명사,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는 거. 뭐라고? in 뒤에는 단수 명사. 이 단수는 주로 단체나 지역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of는 그거랑 비슷한 무리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어떻다 하니까 무리들이니까 이건 보통은 복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더 플러스 최상급 명사 범위, 이게 보통 최상급의 기본 패턴이에요. 자, 거기에 첫 번째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왔지. 자, 우리가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봐봐.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는 누구지? 그렇지. 누가 보면 욕하겠다, 그렇지? 자, one of the busiest cities. 자,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one of 할 때 이 of도 뭐뭐 중에서야. 그죠? 뭐뭐 중에서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하나니까 여기에 일단 복수명사가 와야지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왜?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니까. 맞나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게 최상급이 있든지 없든지
one of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오는 건 철칙 중에 철칙이에요. 왜?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뒤에 복수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다만 우리 정서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아니 가장 잘생긴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잘생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왜? 알지? 여기서도 봐봐. 가장 바쁜 도시 그러면은 가장 바쁜 도시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가장 바쁜 도시들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지. 가장 하면은 1등을 얘기해야 되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들이 그렇게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해야 됩니다. one of 최상급 복수 명사. 기억해 두세요. 그게 첫 번째 전박이고, 두 번째는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자 아까 보세요. 자 우리 비교급 할 때 그거 했었습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된 앞에 보통은 형용사의 비교급이 붙어요. 반면에 일반 동사가 앞에 오면 그 뒤에 부사의 비교급이 왔었어요.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여기는 따로 부사 문장을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얘랑 좀 다르거든. 자, he 그는 뭐예요? 달린다. runs 하면은 달리다니까 동사죠. 달리는데 가장 빠르게니까 일단은 최상급이니까 더 fast. 자, fast의 부사가 뭐죠? 페스트. 그렇지.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지. 즉 이 fast는 형용사하고 부사고 모양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다? 부사예요. 이 자체가 부사인데, 자 근데 최상급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fastest를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어디서? in the class. 자 여기도 범위는 예외 없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것도 범위인데 여기에 runs가, 자 여기는 뭐다? 요거 비동사였지. 요거 일반 동사지. 비동사 뒤에는 뭐다? 형용사가 왔고 일반 동사 뒤에는 뭐다? 부사가 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최상급, 이게 최상급이기 때문에 이 최상급 앞에는 더를 써야 되지만 부사의 최상급은 이 더를 없애줬대요. 이게 예전에 바야흐로 때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 내가 이거를 그때 우리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이걸 내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 선생님, 왜 저기에서 저 문장에서 이 fastest는 부사의 최상급 아닙니까? 맞지. 그런데 부사의 최상급 앞에 더는 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좀 다시 봤어. 왜? 아주 예리한 질문이거든. 그러더니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못했거든. 그리고 나서 찾아보신다고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나한테 와서 알려주시더라고. 미국 영어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은 생략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랑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플러스 서수 최상급은 이거는 이거예요. 봐봐. He is the funniest person in our class. 이러면은 그가 지금 우리 반에서 제일 재미있는 코미디언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고 최상급 있지. 요 사이에다가 서술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 세컨드 하면 몇 번째? 두 번째죠. 편리하지. 더 플러스 최상급 그 사이에 서술을 딱 집어넣으면 몇 번째로 재미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기반한 그건데 The second funniest person in our class. 그는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재미있는 그러한 친구다. 세 번째는 뭐겠어? third를 붙이면 돼. 네 번째면 fourth를 붙이면 돼. 근데 뭐 네 번째까지 설마 얘기하겠어? 그런 건 얘기 안 하겠지. 다만 거기 아래 보면 list라는 단어 있거든요. list.
리스트는 리틀의 최상급이었죠 아까. 리스트는 가장 재미없는 놈이다. 가장 재미없는 놈이다. He is the least funniest person in our class 하면은 제일 재미없는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비교급 최상급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풀었죠? 자 그러면 넘어가 가지고요 200페이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진도를 한번 살살 나가 보겠습니다. 책이 드문드문 있는 곳은 책이 잔뜩 있지 않고 책이 드문드문 있는 곳은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책이 드문드문 있다 그랬잖아. 책이 영어로 뭐야? 북이 한산하다고. 북한산. 재밌지? 에베레스트 산이 꼭대기가 춥잖아. 왜 추운지 아냐? 어떤 좀 야한 건데 저기 눈빛 반짝 어떤 홀딱 벗은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갑자기 눈에 눈들이 힘이 들어가. 어떤 한 남자가 나를 보고 있어. 그게 뭐게? 전라남도 나주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 전라라 그러면 뭔가 하면은 나체라는 뜻이야. 남도는 뭐야? 남자잖아. 응? 나를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재미없지? 아니 재밌어요. 이래서 내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테스트상 한번 해. 자, 쓸데없는 소리 없고. 자,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접속사와 접속 부사가 있는데, 자, 등위 접속사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고 한번 넘어가 봐. 쭉 한번 훑어보자. 13절 3번에 명사절 접속사 대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접속 부사 뭐 있는데, 자, 처음에 뭔지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자, 봅니다. 일단은요. 자, 개요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I am handsome. I am handsome 뜻이 뭐지? 나는 잘생겼다. 그리고 I am smart. 자, 나는 똑똑하다. 자, 봅니다. 자, 이거 몇 문장이지? 이거 몇 개의 문장이지?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마침표가 있죠. 여기에 마침표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맞나요? 자, 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마침표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I am handsome and I am smart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원래 두 개였던 문장이 and라는 애 때문에 하나의 따옴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맞나요? 네. 자, 위에 I am은 자, 주어와 동사를 완전히 갖춘 하나의 문장입니다. 밑에도 주어와 동사를 갖춘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문장 1, 문장 2, 이 두 개의 문장 두 개가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 그러나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얘가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하나의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책은 좀 잘못 써놨어. 자, 거기에 보면 등위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같은 것들, 즉 단어, 구구, 절절을 연결해 주는 그렇게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니다. 이거 아까 문장이었잖아. 자, 이거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요게 문장이었는데 얘 접속사가 이 두 개를 이었어.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어버리죠. 하나의 문장이 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문장 1이었던 부분 있죠. 그거는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이 문장의 일부분이 되죠. 그랬을 때 그 문장 1을 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문장 2도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이 큰 문장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뭐 이건 뭐 심각한 건 아닌데 보통 보면 문법책에서 접속사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단어, 구구, 절절을 연결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왜? 단어하고 단어, 구하고 구, 절하고 절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는 오로지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그게 뭐다? and, or, but. 요 3개의 접속사는 비슷하기만 하면 다 연결해 줘요. 근데 나머지 접속사들은 오로지 얘만 가능합니다. 모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지 얘네들을 잊지는 못해요. 일단 그 기본 속성을 이해를 하세요. 자, 그것만 알면 사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닥 어려운 게 아닙니다. and가 뜻이 뭐야? 그리고지. but이 뭐야? 그러나지. or는 뭐야? 또는이지. so는 뭐야? 그래서지. 그냥 그 뜻만 알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거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봐봐. 자, 볼펜 들어보세요. 자, 등위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같은 것들. 자, 문법적으로 같은 것들 밑줄 쳐봐. 문법적으로 같은 것들. 즉 단어, 구구, 절절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위에 이렇게 쓰세요. 단어 있지. 거기는 이렇게 써. 명사 플러스 명사 혹은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 부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 더 있겠지. 그리고 구는 투 부정사 플러스 투 부정사 혹은 동명사 플러스 동명사 그리고 전치사구 플러스 전치사구. 자, 이렇게 대등한 것들끼리 연결해요. 그리고 절은 뭐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주의할 거는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이을 수 있을까요? 조나단 앤드 했어. 이상하지? 의미는 많지만, 그죠? 응? 네. 표정들이 안 좋다. 숙제가 적었지. 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handsome and 조나단 이것도 이상하지. 네. 그죠? 즉 조나단 and 차은우 대등하잖아. 네. 대등하지. 표정들이 다 아니면은 handsome and smart 형용사 이렇게는 이을 수 있어요. 근데 handsome and 조나단 이건 연결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와 구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걸 좀 식별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억해 둡니다. 접속사는 여기에 접속사 중에 and하고 or하고 but은 뭐다? 얘는 고성능 접속사예요. 즉 여러 개를 다 이을 수 있는 성능이 높은 고성능 접속사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겁니다. 단어, 구, 절을 다 이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이외에 저성능 접속사들,
걔네들은 뭐다? 절과 절만 이어줍니다. 알겠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and는 서로 비슷한 맥락 내용 연결, but은 반대, 뭐 이런 거는 뭐 초등학생도 알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슷한 문장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고 exercise 1하고 2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종속 접속사의 의미와 종류인데요. 종속 접속사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자, handsome and smart에서 자, 얘네들은요 의미적인 무게를 달았을 때 이 handsome하고 smart는 의미의 비중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냥 여기에 조나단 is handsome and 조나단 is smart 이렇게 그냥 놓을게요. 저 두 개의 문장이 의미적으로 대등합니다. 대등하기 때문에 대등한 문장을 이어준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그런데 자, 두 개의 문장 볼게요. When I was young, I was poor.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다 하고 내가 가난하다. 너네가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가난했다. 이게 맞을 것 같아? 내가 가난했을 때는 나는 어렸다.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게 더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하죠.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가난했다. 그 얘기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여기에 가 있어. 나는 가난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when을 쓰게 되면 when I was young, I was poor 이렇게 되죠. 의미적으로 얘를 좀 보완해주는 그러한 접속사인데 이건 이제 부사절 유도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거만 설명할게. 봐봐. 자, 영어 문장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지. 자, 여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하고 여기에 M은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자, 이 여러 가지 이 수식어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뭐야? 얘야. When I was young. 이걸 좀 길게 써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끝에 있어야지 왜 앞쪽으로 가 있습니까? 이건 간단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 있잖아. yesterday 같은 말. 원래는 끝에 써야 되지만 문장 앞에다가 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즉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당기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들 when이라든가 if라든가 여러 개의 접속사들이 문장 맨 앞에 오는 거 많이 봤지? 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드니? 걔네들이 접속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야. 접속이라는 거는 가운데에서 이어주는 게 접속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이 문장 앞으로 당기면 이런 식의 패턴이 돼요. 그래서 when, if, though 여러 가지 종속 접속사가 문장 앞대가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한 원리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도 있곤 한데 이거는 자, 요거는 예습 차원에서 숙제를 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204쪽까지. 너무 적나? 어?